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술, 담배 안 돼요. 술, 담배. 절대 술, 담배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예쁜 건 우리지 우리뷰티TV의 정쌤입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중턱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수술 개수가 있다고 치면 이중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수술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중턱 수술만큼은 환자분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수술은 제가 하지만 관리는 이제 환자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제가 찝어드리는 포인트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수술 직후에 붓기와 멍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박리부위가 이렇게나 커요. 그래서 붓기가 많을수록 멍이 많이 들수록 회복도 늦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찜질을 하는 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잔출혈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멍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팩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설명드릴 때 3일차, 4일차부터는 온찜질로 바꿔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논문을 좀 찾아보면은 온찜질을 통해서 개선이 많이 된다는 논문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은 냉찜질로 충분한 효과를 좀 보고 있으면 냉찜질로 그냥 쭉 가도 괜찮아요. 냉찜질을 해도 크게 붓기가 빠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거의 4일차부터는 이제 좀 녹여줘야 돼요. 녹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찜질로 하는 건데, 기본 베이스는 냉찜질로 가야지 염증의 확률이 줄어들어요. 온찜질보다. 그래서 염증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분들은 제가 냉찜질만 그냥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냉찜질 하다가 크게 지금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면 한 4일차부터는 온찜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그 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다음날 이제 오셔가지고 당김이라는 이렇게 생겨있는 밴드를 하게 되는데, 그 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 흡입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박복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압박복을 보통 입는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턱이 이렇게 있어요.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방을 요만큼 다 걷어내면은 요 살이 이렇게 쭉 붙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여기까지 다시 오진 않겠지만 이 상태로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는 게 이 압박복의 역할이다. 이중턱 수술하고 나면은 그 피부가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당기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직장인 분들 또는 당기밀 입사 시간 하실 수 없는 이제 환자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무실 때라도 꼭 당기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습관인데, 붓기가 잘 빠지는 게 회복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붓기 빠지는 거에 포인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도 어느 정도 있는 베개 베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 걸어주는 거, 무리한 운동 피하기, 특히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 근육을 다 묶어주면 여기 부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목 스트레칭이 쫙 들어가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라면 먹고 자거나 아니면 아주 짠 음식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붓잖아요.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부을 수밖에 없어요. 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염증의 우려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균번식이 쉬워진다. 그래서 뭐 찜질방이라든지 뭐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를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쪽에 이제 저류되어 있는 액체가 균의 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흉터 관리인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중턱 이 부분에 2cm 정도 절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절개는 2cm보다 좀 작게 넣었지만 수술을 하면서 피부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2cm, 2.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당기미를 할 때 너무 이제 24시간 30일 동안 쭉 하고 있으면은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욕창이 생기면 흉터가 좀 더 생기겠죠?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좋지 않다. 한 번씩은 좀 풀러주고 확인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밥 제거. 실밥 제거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밥을 너무 늦게 제거하면은, 이건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실밥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이중턱 수술을 하던 뭐 쌍꺼풀 수술을 하던 얼굴과 관련된 수술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 7일차에 실밥을 제거하면 그때는 다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7일차에 제거를 하더라도 이제 실밥 제거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은 당연히 실밥 있던 그곳이 늘어나겠죠. 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흉터의 크기가 더 굵어집니다. 코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은 흉터가 잘 아무는 반면 뭐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데는 당연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잘 벌어져요. 그래서 겉에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흉터 자체의 넓이가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실밥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는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거니까 과도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움직임은 한 달차까지는 좀 피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붓기, 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 뭐 흉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미중턱은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미중턱 수술과 관련해서 좀 문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뷰티TV의 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